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투데이 이슈. 원불교와 관련된 소식과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서울 도심 북촌 한옥마을에 원불교 도량이자 열린 문화 공간인 은덕문화원이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의 미래유산이자 우수한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은덕문화원의 양성덕 교무님을 모시고 이곳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문화 나눔 이야기 함께합니다. 자, 교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덕문화원 양성덕 교무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 함께 만나는 시간 가지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은덕문화원은 세계 문화유산이죠. 창덕궁과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입니다. 서울의 우수한옥, 또 서울시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한데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은덕문화원, 자,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은덕문화원은 종로교당 도타원 전원덕 대보님의 뜻을 섬긴 희사 도량입니다. 네. 이 공간은 종타원 이선종 종사님께서 직접 설립한 공간인데요. 네. 도타원님께서 평소에 살아계시면서 이 자택 공간이 공을 위해서 사적인 공간보다는 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염원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평소 신뢰가 높으셨던 종타원 이선종 종사님께서 네. 이분이야말로 은덕문화원을 수준 높게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네. 희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를 관통하는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은덕문화원, 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뭐 건축물을 철거하기도 하고 네. 또 대거 정비도 하고 네. 지금의 은덕문화원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자, 그 결과 은덕문화원은 건축학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던데요. 네, 네. 은덕문화원 건축물과 공간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은덕문화원은 기존에 있었던 일식 건물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적산가옥인데 네. 지금의 인화당입니다. 인화당과 대각전, 세심당, 네. 사은당, 대문, 카페 마고가 있습니다. 네. 은덕문화원은 한옥공간과 일본 적산가옥이 어우러지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한옥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 찾아다니시면서 네. 보시고는 서울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미래유산으로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서울시에서 인정하는 서울 미래유산과 네. 그리고 서울에서 우수한 한옥에 인증하는 서울 우수한옥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원불교의 도량이자 서울 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받고 있는 이 은덕문화원, 1년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다녀가시고 또 이용하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또 교도님들 포함해서요 네. 다녀가시는데요. 최근에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북촌 성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네. 북촌 성적지 순례를 통해서는 한 해 평균 한 1,100명 정도, 그리고 운동문화원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한 2,500명 정도, 네.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1,000명 정도, 네. 그리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을 정기 네. 문화행사나 또 문화공연, 음악회 등을 통해서도 한 2,000명 정도, 총 한 7,000명에서 네. 10,000명 정도가 은덕문화원을 다녀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많은 우리 교도님들 또 비교도 분들께서도 네. 이 사계절 바쁘게 이렇게 찾아오고 또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전은덕 교도님의 희사로 은덕문화원의 터전이 만들어졌다고 아까 잠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은덕문화원의 설립과 성장은 또 이선종 교무님이 계셨기 네.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원불교 성직자이시면서 또 종교를 넘나들면서 사회 참여에 앞장서 오신 이 선종 교무님의 신념이 담긴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선종 교무님께서 이렇게 은덕문화원을 이끄실 때 혹시 어떤 점을 가장 신경 쓰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은덕문화원은 종타원 이선종 종사님께서 네.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네. 세계적 명사들이 만나셨거든요. 네. 이분들을 통한 인적 자산과 성직자로서의 신념, 네. 신뢰도 여기에서 기인할 수가 있거든요. 종사님께서는 원불교 교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화두를 삼고 또 여러 사회단체와 이웃 종교를 넘나들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현대사회, 그리고 인권, 환경,
굉장히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네. 그러시면서 종교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원불교가 드러나고 운동문화원이 정착을 해나갈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최초로 원불교 최초의 환경단체인 천지보훈회 대표도 역임하셨고 네. 시민사회단체에서 으뜸일 수 있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역임하시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네.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활동하시고 서울시 시정고문단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대표적인 환경재단 대표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가장 염두에 두셨던 것은 결국 그 신뢰의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종교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종타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셨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종교가 일상에서 생활과 분리가 된 종교가 아닌 네. 실천하는 생활 종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네. 그래서 성과 속이 분리되지 않은 실천을 통한 종교인의 모습을 또 강조해 주셨고 네. 또 운동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을 찾아올 때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어려운 상황에서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손을 기꺼이 잡아드리고 다독여드리고 네.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소통의 역할을 또 하셨고요. 네. 자, 우리 운덕문화원은 이렇게 아름다운 한옥 건축물 자체를 뛰어넘어서 네. 우리 원불교의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운덕문화원에서 펼치고 있는 종교 활동들을 소개 좀 해주실까요? 운동문화원은 딱 그 종교 활동이라고 딱 한정지어서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는 문화활동이 있습니다. 네. 문화활동은 저희가 전에 해왔던 가을 정기문화 행사가 있는데 이 문화 행사는 음악회도 있고 네. 전시회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운덕문화원에서는 소태산 아카데미도 10년 넘게 진행해 오고 계시지 않나요? 네. 소태산 아카데미는 2008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까지 총 8기에 걸쳐서 250명이 넘게 장학생들이 배출을 했고 아카데미 네. 동문들이 있습니다. 이 기수마다 총 23회에서 24회 정도 원불교 교리 강좌나 인문학 강좌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통해서 공개 특강도 열고 네. 또 원불교 2세기 비전도 제시하고 원불교와 관련된 그리고 또 인문학적인 특강이 있으면 그때마다 대학 교재를 통해서 공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교리 강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강의도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펼치고 있고 또 저희도 방송으로 공지를 해드린 기억들도 나는데 네. 혹시 수강자들이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던 인문학 강좌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리 강좌도 괜찮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강좌가 있다면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소태산 아카데미에서 그 가장 인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은 그래도 처음 시작했던 소태산 아카데미 8기까지 진행됐던 강좌가 그래도 많은 관심을 얻었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대학교 규절 맞이해서 공개 특강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사회 저명한 불교학에 굉장히 깊이가 있었던 버스웰 교수, 로버트 네. 버스웰 교수나 도월 김용욱 교수님, 네. 홍석현 회장, 그다음에 전 적십자차 총재였던 한상 총리 오. 모시고 했던 공개 특강이 네.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고 원불교적으로는 교리 부분이 남아 있겠죠. 네. 교리에서는 원불교학 발전을 위해서 사실 운동문화에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원불교학 관련된 교수님들을 모시고 원불교학이 어떻게 하면 시대에 맞게 대종사님 정신이 시대와 대중화 생활에 맞게 또 교법의 사회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고 원불교학 관련된 강좌도 많이 있었고요. 네. 우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법회도 진행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운동문화원은 매주 토요일 네. 오전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OCC라고 해가지고요. 네. 외국인들과 영어가 가능한 내국인들, 선의 명상에 관심 있는 모든 친구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네. 선방이 열리고 있습니다. OCC라면 원 서클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아하. 이게 그 일원의 모임이네요. 이 친구들이 그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놓고
선에 명상이 있는 친구들은 다 모이세요 하면 네. 종교와 사상 이런 걸 다 뛰어넘고요. 네. 오로지 명상, 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운동문화원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한옥의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이 좌선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한국에 살면서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또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운동문화원에 찾아와서 명상을 하고 선을 하면서 서로 유대관계가 깊어지고 공감대 형성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이게 우리 운동문화원에서만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여름 훈련도 내셨네요. 네, 제가 그 토요일마다 버펠에서 선명상을 진행하는데 네. 다들 2시간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무님,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선이나 명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서 본인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다들 직장 생활을 하고 각자 공간이 있기 네.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1박 2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2박 3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2박 3일 해서 그러면 적당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 저희가 변산 원강선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또 공간적으로도 너무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네. 이 친구들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뭐 분위기는 안 물어봐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참석하기로 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참석을 했고요. 네. 실제로 참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평상시 이 OCC 선방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각자 지인들을 다 초대를 해서 데리고 왔어요. 네. 시작 전과 시작과 끝이 없이 늘 그 시간, 그 공간, 법당을 벗어나지 않고 자유롭게 회화하고 네. 그리고 자신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선방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게끔 그 회화를 장을 열어놨거든요. 네. 그랬더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 물어요. 우리 소태산 아카데미와 외국인 선법회 뭐 향후 계획도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여름 훈련을 하고 네. 이 친구들이 또 그 자리에서 바로 겨울 훈련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2월에 우인 훈련으로 저희가 2박 3일 또 겨울 훈련도 다녀왔습니다. 자, 운동문화원은 원불교 도량이지만 동시에 일반 시민들을 위한 열린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운동문화원은 각종 문화 강좌, 세미나, 음악회, 전시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좀 더 자세히. 토요일마다 OCC 외국인 선명상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월요일에는 그 먹빈 명상이 있습니다. 네. 서예 사군자를 통해서 또 마음의 안정과 힐링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네. 마곡 카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힐링 요가가 있습니다. 전문 요가 선생님께서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에는 힐링 요가 시간이 있고 네. 가을이면 운동문화원에서는 네. 그 가을 문화 공연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저희가 꾸준하게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냥 그 근처에 살아야 되겠네요. 창덕궁이 가을이 되면 네. 그 운동문화원 바로 앞에 있는 창덕궁 은행나무가 너무 예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운동문화원에 있는 모든 소나무와 뭐 꽃들이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때 저희가 가을 문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9월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고 또 특별 전시 기간이 있습니다. 네. 열흘 동안 주어지거든요. 네. 이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생활문화 예술품 전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놋그릇도 하고요. 자, 또 아시아 문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알리려는 노력도 굉장히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 우리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운동문화원 활동이 이런 문화 활동도 하지만 사실은 종타원 이선종 종사님께서 꾸준히 해오셨던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뭐 환경운동, 환경운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도량 뭐
도량을 정갈하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사실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저희가 공간 활용뿐만 아니라 이런 지원하는 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환경재단이나 여성환경재단, 환경정의 관련된 행사를 지원하면서 사실은 이 환경활동가들이 운동문화원에 와서 자기네 활동을 하지만 운동문화원에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 평상시 그 생활하는 모습을 이틀이면 이틀 잠깐 사전 답사를 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저희한테 또 배우고 갑니다. 어. 어떻게 하면 이 도량을 이렇게 가꿀 수 있을까? 어. 그 마음을 배우고 가거든요. 네. 그 마음으로 인해서 또 환경운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바른 환경활동을 위해서 배우고 간다는 또 활동가들이 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운동문화원에 대한 비전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운동문화원은 도타원님께서 회사해 주신 공적인 공간으로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이 될 것이고 초대 원장님으로 계셨던 종타원 이선종 종사님께서 운동문화원이 한국 사회에서 정신문화운동의 네. 중심에 서서 원불교의 그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법의 사회화, 그다음에 우리 시대를 읽어갈 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선두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네. 또 종교인으로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의 모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의 일원으로서 네. 부족함이 없도록 늘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또 저희의 목표고 또 앞으로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공간, 운동문화원의 역사를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렇다면 우리 교무님께 운동문화원에 대한, 운동문화원은 어떤 공간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나에게 운동문화원이란? 어려운 질문입니다. 운동문화원은 제 성직자 생활에 모든 것? 아마 앞으로 살아가는데 꼭 제가 표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공부에 표준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직자로서의 원불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또 성직자로서의 바른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찍질하고 또 제가 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자,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마치면서 네. 끝으로 한 말씀 더 전해주실까요? 네, 출가 제가 또 교도님들의 후원과 또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운동문화원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운동문화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교무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